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가 된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기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와 보니 시댁 시집살이나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고 파란만장하던데 정말 헐소리 나오는 이상한 시댁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랬습니다. 사실 저희 시댁에도 이런 분이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 바로 독불장군의 세상에 들어올 것 하나 없어 보이시는 저희 시아버지십니다. 옛날 그 귀하고 귀하다는 3대 독자에 키는 160도 안 되시고 몸무게도 50kg 정도 간당간당 여리여리하신 분이셨지만 성격은 얼마나 고집불통에 못돼 쳐드셨는지 가족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항상 눈을 부릅뜨고 이빨을 갈고 계셨네요. 저희 시댁은 경상도 쪽에서도 아주 시골로 같은 성씨들이 한 동네에 수두룩 징글징글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집성촌입니다. 이 동네에는 아직도 머리에 비녀로 쪽을 짓고 한복을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시는 할머니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시어머니도 그분들 중 한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은 21세기에서 22세기로 천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있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저희 시댁 쪽은 역사책에서나 볼 듯한 옛날 풍습들이나 관습들이 그대로 남아 유지되고 있는 불가사의의 미지의 세계 같은 곳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저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 동네에 첫 인사를 다니는데 길 가는 곳 마주치는 사람마다 사오촌 누구 아지매이고 아재이며 사촌의 팔촌 누구누구 할매 할배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건 지나가는 어떤 10살 정도가량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글쎄 이 아이가 저희보다 촌수가 높다고 당숙 아지매라 부르며 극 존칭을 쓰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 사촌과도 연락 안 하고 5촌만 넘어가도 얼굴도 모르는 세상인데 전 저희 시댁만 오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친척이고 다 아는 사람들이라 해서 참 난감하게 이를 때가 그지 없었습니다. 또 추석이나 설은 차례를 지내니 친척 어른들이 많이 오시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왜 평일에 있는 증조 할매 할배 제사 때마저 사 오촌들과 당숙들의 거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 아지매 아재들까지 오는지 도대체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매번 나 살기도 바쁜 이 세상 도대체 남의 집 제사가 있다는 건 어떻게들 하시고 다들 잊지도 않고 귀신같이 오시는지 정말 놀랄 노자에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시댁은 매년 9번 있는 제사에 2번 있는 명절 차례까지 총 11번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 시댁 제사 때만 되면 동네 어른들은 밤새 술 마시고 잡담을 나누시며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동네 잔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외며느리인 저로선 정말 제사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항상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전 시어머니처럼 평생 희생하고 참으면서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제사에 전 직장까지 다니면서 거길 꼭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무슨 일 있어도 외며느리인 제가 제사에 꼭 참석하길 바라셨고 또 제가 안 가면 밤 늦게까지 혼자 뒤치다꺼리 하시며 힘들어할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꼭 오시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매달 있는 제사로 인해 전 회사에 연차나 휴가를 자주 써야 했는데 이걸 못하겠다 하면 시아버지는 쉴 새 없는 잔소리를 몇 시간이나 붙잡아두고 해대서 꼼짝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로부터 여자의 도리란에서부터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은 시아버님의 옛날 이야기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하시는데 정말 다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네요. 멍청하게 안 하면 되고 안 가면 되지 왜 하고 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맨 위에도 썼듯이 저희 시아버지는 본인의 모든 말이 진리이며 본인의 뜻을 가족들이 어기게 되면 저희 보란듯이 가장 가까운 시어머니부터 아주 탈달 볶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시아버님의 치사한 방법을 저나 남편도 이미 다 알고 있었으나 차마 고생하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그동안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드리긴 했었네요. 그러나 이젠 이 제사 때문에 제가 죽을 것 같아 시아버님께 독대를 청해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 아버님께 제사 때마다 관례처럼 다 먹지도 못할 그 많은 음식 만들고 밤새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기 너무 힘드니 사촌들까지만 오게 해달라며 제 첫 번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랑 저랑 둘이 음식 만들기 너무 힘드니 아버님께서도
잔 심부름 같은 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제사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 힘드니 좀 줄이거나 줄일 수 없다면 시장에서 일본을 사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네 번째는 앞으로 10년 뒤, 그땐 저희가 장남이니 당연히 제사를 물려받되 11번의 제사에서 4번의 제사로 줄여달라 말했으며 이렇게 약속 안 해주시면 전 앞으로 제사엔 참석 안 하겠다 해버렸습니다. 아버님은 뭐 10년 후까지 생각을 하냐고 핀잔을 주시면서도 차차 줄여나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위에 며느리가 말한 사항도 노력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전 아버님과 10년 안의 제사를 차차 줄여나가겠다는 계약서를 아버님의 손도장까지 콕 찍어가며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아버님이랑은 평생 안 보고 살 것이고 또 시댁 그 누구의 조상제사도 아예 안 지내겠다는 내용도 첨부해 아버님과 저 한 잔씩 나누어 가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그 당시 제가 제사 참석 안 하겠다 하니 절 위로하려 계약서를 생각 없이 작성하신 것 같았는데 전 내 미래의 모습이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힘든 삶을 살지 않기 위해 10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견디며 감수하고 있네요. 아버님은 위의 사항 중에 제사 음식 만들 때 도와주신 적은 딱 한 번 있었는데 하루 종일 15가지 전만 부치는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니 해보겠다고 두 팔 걷고 하시더니 나중엔 엉덩이가 아프니 뭐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도망을 다니셨습니다. 또 가까운 사촌들까지만 제사에 참석하게 해달란 부탁은 차마 말씀 못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총대 메고 제사 끝나고 어른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부탁을 드렸었네요. 이해해 주시는 어른들이 있는 반면 저보고 당돌하다고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나중에 들리는 동네 소문에 의하면 이 집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어서 시부모를 양손에 한 사람씩 쥐고 흔든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것 같다 좋아하셨고 시아버님은 이런 저의 행동과 소문에 불쾌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수긍하시는 듯 했습니다. 또 제 이야기가 효력이 있었던 건지 그 다음 제사 때부턴 사촌들도 몇 분 띄엄띄엄 눈치 보며 오셨으며 그로 인해 음식수와 만드는 양이 확 줄어드니 일이 훨씬 수월해져 너무 좋았습니다. 전 10년이 다 되는 시점부터 시시때때로 아버님께 제사를 언제쯤 줄이실 거냐고 여쭤봤고 아버님은 이런 중대한 일은 종손들과 상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계속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전 그동안 한 번도 제사와 시댁 행사에 빠진 적 없이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으며 남편 역시 제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며 절 응원해 줬었네요. 약속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시댁서 저녁을 먹으면서 제가 은근슬쩍 이제 약속한 날이 다 되어가니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시아버님께 슬쩍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버럭 내시며 밥맛 떨어져 밥을 못 먹겠다며 갑자기 먹고 있던 밥상을 모두 확 뒤집어 엎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시어머니께 도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며느리가 시도 때도 없이 시아버지를 이기려 드느냐 하며 시어머니께 아버님이 먹고 있던 사기 밥그릇을 냅다 집어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니 이마에 맞고 깨진 사기 밥그릇으로 인해 시어머니 이마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고 시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미친 짓에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시어머니랑 겸상하고 있던 밥상을 시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힘껏 엎어버려 방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아버님이 지금 하신 행동들은 계약서의 가장 중요한 4번째 약속을 들어주시지 않으려는 하는 행동이 확실하니 앞으로 난 이 집의 며느리 절대 안 할 거고 다시는 발도 들이지 않겠다 해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말에만 꽂혀 피가 철철 흐르는 시어머니는 안중에도 없고 그 와중에 오로지 본인이 서운한 것만 토로하시며 제 행동이 버릇이 없다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곤 세상이 말세라느니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으니 다시는 시댁 출입하지 말라느니 하며 마지막엔 시어머니와 저에게 험한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말씀이라면 한마디 불평불만 없이 잘 따르던 착한 제 남편도 이젠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아버지 혼자 죽은 조상 끌어안고 평생 잘 사시라고 하며 모두를 데리고 시댁서 나와버렸습니다. 저 역시 살아있는 가족 생각은 발톱에 때만치도 생각 않는 시아버지,
다시는 안 볼 각오를 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에서 나왔네요. 도대체 제사가 뭔데 산 사람을 평생 힘들게 하면서까지 지내야 할까요? 지내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기본 도리를 지켜가며 간소하게 하자는 건데 아버님은 끝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오로지 제사만 우선으로 챙기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그동안 왜 며느리로서 혼자 힘들었던 것들을 수도 없이 한탄하시며 토로하셨고 그동안은 무서운 시아버님 때문에 용기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만 살았는데 이젠 제가 들어와 위안이 되었고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관습을 본인이 죽기 전에 꼭 고쳐야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희 집에 3개월 정도 머무시는 동안 시아버님은 다른 때는 찾지도 않으시다 제사 때만 되면 안절부절 시어머니께 전화해 돌아와 며느리의 도리를 지키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번만은 흔들림 없이 단단히 화가 난 시어머님은 이런 시아버지 태도에 전혀 신경 안 쓰셨고 예전과는 다르게 시아버님께 할 말 조근조근 다 하시며 10여 년 전 며느리랑 함께 쓴 서약서 4번 내용 그대로 안 해주면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셨습니다. 그 후 2개월 더 지나고 아버님은 저희 없이 총 4번의 제사를 혼자 치르셨고 나중에 들어보니 처음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야겠다 싶어 시장 받아 혼자 제사 음식을 다 만드셨다 하네요. 그런데 평생 눈으로 보면서 먹기만 하셨던 아버님이 무슨 재주로 그 보기 좋고 정성 가득한 제사 음식을 어떻게 만드시나요? 2번 정도 정성 생각하며 혼자 열심히 만드셨다가 더 이상은 시아버님의 개차반인 음식 솜씨에 조상님이 노예 그냥 돌아가실까 다음부턴 시장에서 이것저것 음식을 사다가 혼자 정성껏 제사상을 차리셨다 합니다. 맨날 입으로만 감나라 배나라 나불나불 떠들기만 하던 시아버님은 꼼수 5개월간 제사 음식 만드는 게 진짜 힘든 일이란 걸 극한 체험을 해보시곤 그걸 계기로 뭘 깨달으신 건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와 시어머님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고마웠다며 진심으로 사과하셔서 시어머님은 그 길로 바로 아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어머님 입김에 의해 아버님은 종손들을 순식간에 모으셨고 조상들 묘를 여기저기 들쳐가며 한 달 정도 정비하시곤 다음 한식날 조상님들에게 앞으로 제사를 합치겠다고 허락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제사를 합칠 때 묘를 다시 재정비하며 조상님들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 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저 편하자고 우기고 만든 일이었는데 이런 복잡하고 일이 커지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저 빨리 간소화하자 우기기만 한 제 자신이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지더라고요. 아버님은 그 후 은근 제사를 줄인 걸 서운해 하시긴 했지만 저희에게 따로 내비친 적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크셨는지 그 이후 무슨 일을 하든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와 저를 배려해 주시며 많이 아껴주시는 게 눈에 보였네요. 그리고 이젠 예전에 독불장군의 개차방 갔던 그 성질도 어느새 다 죽이시곤 시어머니께서 해달라는 사소한 심부름까지 다 해주시면서 고분고분 말 잘 들어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 보고 많이 감사했던 게 기억이 나 눈물이 하염없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를 알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시며 저희에게 잘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지금은 저희 시아버님의 살아생전 모습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울 뿐입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시아버님 첫 제사 기일이고 전 지금 생전에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과메기 초무침에 매실 장아찌까지 직접 담갔다가 저희 시아버님이 오실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시아버지를 추억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살면서 시댁일 중 제가 제일 잘한 건 제사 줄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반면 시아버님만 생각하면 제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면목이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시아버지 살아생전 같이 한 세월로 인해 저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정이 들어버려서인지 오늘 제사상 차리면서도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는 걸로만 골라서 푸짐하게 정성껏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귀찮고 힘들어하던 제사상을 제 스스로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데 저 스스로조차 이 상황이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사람은 그 상황을 직접 겪어봐야 안다고 제가 그제야 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시아버님 어린 시절
애정이 있는 할배 할매 그리고 부모님들 제사를 새파랗고 어린 며느리가 들어와 힘들다 귀찮다는 이유로 줄이자며 때를 썼는데 그때 얼마나 섭섭하셨을까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 삶이고 절대 안 하겠다 평생 다짐하며 살았었는데 지금 제 기가 막힌 상황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다시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뿐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제 자식들 땐 제 며느리도 저처럼 제사를 더 줄이던가 아예 없애자고 할 텐데 그건 제가 감수하고 이해하면 따라줘야겠죠? 저희 시아버님이 저한테 배려해 준 것처럼. 하여튼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있는 동안인 시부모님들 제사상만큼은 간소화하지 말고 정성껏 그리고 잘 차려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살아계실 땐 효도할 생각도 없이 나 사는데 바빠 관심도 안 됐던 시아버지였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 왜 이렇게 후회되고 죄송하기만 한지 시아버님 오실 시간이 되니 후회의 눈물로 앞을 가릴 뿐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